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얀의 주먹이 회의실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독일이 6개월 할 때 일을 한국은 3개월에 한다고요? 그런 허황된 약속을 믿으란 말입니까? 국방장관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가 우리 극비 테스트에서 독일 링스를 이겼어요. 모든 항목에서요. 불가능해요. 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독일 전차와 함께 싸웠고 아버지도 독일 무기를 썼어요. 갑자기 아시아 무기를 믿으라고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동양인이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그가 유창한 네덜란드어로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온 정찬호입니다. 얀이 비웃었어요. 당신들이 독일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찬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길 필요는 없죠. 다만 네덜란드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으면 되니까요. 러시아가 코앞에 있는데 1년을 기다리실 건가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다는 것을. 3개월 뒤 얀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얀 반덴베르그입니다. 네덜란드 국방부 무기도입 평가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제 할아버지는 2차 대전 때 독일제 판저파우스트로 소련 탱크를 잡은 전설이었고 아버지는 레오파드 전차 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저희 가문은 3대째 독일 무기와 함께 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세계 최고는 메이드 인 독일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제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때 솔직히 화가 났어요. 아시아 무기가 뭘 안다고?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러시아군이 서쪽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덜란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육군은 냉전 이후 전차 부대를 대부분 해체했고 지금은 고작 18대의 레오파드 2만 남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맨손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죠. 독일에 주문하면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유럽 전체의 무기 생산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때 정찬호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6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이미 폴란드의 K2 전차 180대를 납품했고 추가로 800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에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무기는 치킨 배달이 아닙니다. 품질이 중요하죠. 독일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을 겁니다. 정찬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폴란드군이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빠른 납기 때문일까요? 정치적 이유겠죠. 아니요. 실전에서 증명됐으니까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K9이 러시아군 포대를 제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 K2는 나토 연합훈련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전 성능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정찬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독일 무기를 자랑하던 모습처럼요. 얀 씨 직접 오셔서 보시죠. 정찬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선입견 없이 봐주세요. 그게 네덜란드를 위한 일입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자존심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독일 무기는 우리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으로 나라를 지킬 수는 없었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얀, 전쟁에서는 생존이 최우선이다. 독일이든 한국이든 우리를 지켜줄 무기가 최고의 무기야. 결국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찬호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얀 씨. 한국의 첫인상이 어떠세요? 공항이 아주 현대적이네요. 예의상 한 대답이었지만 사실 놀랐습니다. 암스테르담 스이폴보다도 첨단 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거든요. 내일 바로 현대로템으로 가실 겁니다. 오늘은 좀 쉬세요. 정찬호가 미소 지었어요. 아, 그리고 독일 라인 메탈 관계자들도 함께 오셨어요.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창원의 현대로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시설에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클라우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죠. 이쪽이 레드백 장갑차입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안내했어요. 호주군 선정 과정에서 독일 푸마를 제치고 선정된 모델이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푸마의 아류작 아닌가요? 직접 타보시죠. 엔지니어가 해치를 열었어요.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넓고 인체공학적이었습니다. 8명의 보병이 완전 군장으로 탑승해도 여유롭죠. 게다가 그가 모니터를 켰어요. 360도 상황인식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AI가 위협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독일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클라우스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테스트장으로 가시죠. 엔지니어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야외 테스트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진흙탕, 급경사, 수중도와 코스까지 모든 극한 상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거대한 챔버 같은 시설이었습니다. 염분 부식 테스트 챔버입니다. 네덜란드의 해안 환경을 시뮬레이션했어요.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습도 95%, 염분 농도는 실제 부케의 3배로 설정했습니다. 귀국 정부가 특별히 요청한 사항이었죠. 클라우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도 이런 극한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드백과 독일에서 공수해온 링스 장갑차가 나란히 출발했어요. 처음엔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흙탕 구간에서 차이가 나타났죠. 레드백은 거침없이 전진했지만 링스는 몇 번이나 미끄러졌어요. 레드백의 무게중심이 더 낮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트랙 패턴을 한국의 논밭에서 테스트해서 최적화했죠. 한국도 네덜란드처럼 습지가 많거든요. 수중도와 구간에서는 더 극명했습니다. 레드백은 물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했지만 링스는 부력 문제로 고전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클라우스가 당황했습니다. 한국은 장마철이 있어요. 폭우와 홍수는 일상이죠. 그래서 방수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현대 자동차 기술이 여기 적용됐어요. 마지막은 염분 챔버였어요. 48시간 연속 노출 테스트였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링스의 외부 센서들이 하나둘 작동을 멈췄지만 레드백은 멀쩡했어요. 특수 나노 코팅 기술입니다. 엔지니어가 자부심 있게 말했어요. 삼성중공업에서 선박용으로 개발한 기술을 응용했죠. 20년 보증합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클라우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정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레드백이 더 우수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독일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젊은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도 분단국가예요.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매일 느끼며 살죠. 그래서 무기는 장난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덧붙였어요. 유럽은 70년간 평화를 누렸지만 우리는 아직도 정전 상태예요. 진짜 전쟁을 대비하는 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절실한 거예요. 또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니까요. 그들의 진지함에 저는 숙연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 거였죠. 오후에는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독일 못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었죠. 저기 보세요. 정찬호가 가리켰어요. 문제가 생기면 3시간 내에 교체 가능해요. 독일도 비슷한. 클라우스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사실 독일은 아직 전통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지금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K9 자주포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가 화면을 터치하자 즉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30분 내에 드론으로 부품을 배송하고 이 시간 내에 기술자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시스템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가능한가요? 폴란드에서 이미 3번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평균 복구 시간은 4시간이었어요. 테스트 마지막 날 실사격 훈련을 참관했어요. 레드백의 30기관포가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탄도를 계산합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바람, 온도, 습도, 심지어 코리올리 효과까지 고려하죠. 명중률이 98%입니다. 이동 중 사격도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시범을 보여드리죠. 레드백이 시속 40km로 달리며 사격을 시작했어요. 충격적이게도 명중률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링스는 정지 상태에서만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는데 말이죠. 저녁 현대로템 임원들과 만찬을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예요. 한 임원이 말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했죠. 독일이 100년 걸려 쌓은 기술을 우리는 30년 만에 따라잡아야 했으니까요. 어떻게 가능했나요? 클라우스가 물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을 즉시 반영했죠. 한국군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거든요. 정찬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했어요. 삼성의 반도체 기술, 현대의 자동차 기술, LG의 배터리 기술. 모든 걸 융합했죠. 그날 밤 호텔에서 네덜란드의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레드백은 링스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함이라고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항으로 이동하기 전에 정찬호가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정찬호가 웃었습니다. K9 자주포를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K2 전차도 보여드릴게요. KTX를 타고 포항으로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처럼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도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독일의 시대가 끝나가는 건가? 클라우스가 중얼거렸어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경쟁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네덜란드 국방부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독일 무기에 대한 맹신을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과연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포항에 도착하자마자 K9 자주포 생산 공장으로 향했어요. 한화 디펜스의 거대한 시설은 창원의 현대로템 못지않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폴란드군 연락장교 마렉 대령입니다. 정찬호가 소개했어요. K9 도입 후 6개월째 한국에 파견되어 있죠. 마렉 대령은 열정적으로 악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오셨다고요? K9은 정말 놀라운 무기예요. 그렇게 좋나요? 제가 물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들려드릴게요. 마렉이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 지도가 떴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국경에서 대규모 포격 훈련을 시작했죠. 우리는 즉각 대응 태세에 들어갔는데 그가 영상을 재생했어요. K9 자주포들이 신속하게 이동하며 진지를 구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출동 명령 후 10분 만에 사격 준비가 완료됐어요. 독일제 PGH-2000은 15분 걸리는데 말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K9이 포탄을 발사하고 즉시 이동하는 장면이었죠. 사격 후 30초 내에 진지 변경이 가능해요.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죠. 클라우스가 끼어들었어요. 독일 자주포도 기동성이 뛰어납니다만. 물론이죠. 하지만 K9은 다릅니다. 마렉이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부품 공급 속도를 보세요. 지난달 우리 K9 한 대에 변속기 문제가 생겼는데 18시간 만에 교체가 완료됐어요. 독일산은 최소 2주 걸립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하나가 폴란드의 부품 창고를 운영해요. 이 앱으로 실시간 정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마렉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로봇들이 정밀하게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몇 대나 생산하나요? 클라우스가 물었어요. 풀가동하면 월 30대도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폴란드 긴급 주문 때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독일은 월 10대가 한계인데. 클라우스가 중얼거렸어요. 오후에는 실사격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K9의 자동장 전장치가 인상적이었어요. 분당 6발의 속사가 가능했고 정확도도 놀라웠죠. 다연장 동시탄 착사격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병장교가 말했어요. 세 대의 K9이 서로 다른 각도와 장향량으로 포탄을 발사했는데 놀랍게도 모든 포탄이 동시에 목표물에 떨어졌어요. 탄도 컴퓨터가 자동 계산해요. 적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때 마렉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동양 무기가 뭘 알겠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K9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다음 날 대구로 이동해 K2 전차 시험장에 갔습니다. NATO 연합훈련을 위해 모인 각국 전차들이 있었어요. 독일 레오파드 2,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 그리고 한국의 K2가 나란히 서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시험이 있습니다. 한국군 대령이 설명했어요. 네덜란드 국방부의 요청으로 습지 주행 능력을 비교하겠습니다. 시험장 한쪽에는 인공 늪지대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깊이 1.5m의 진흙탕이었죠. 레오파드2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꽤 잘 헤쳐나갔지만 속도가 느렸고 몇 번 미끄러졌죠. 다음은 K2였습니다. 놀랍게도 마치 평지를 달리듯 거침없이 전진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클라우스가 경악했어요. 가변형 유기압 현수장치예요. 한국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지형에 따라 자동으로 차체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죠. 그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K2가 앞쪽을 들어 올렸어요. 마치 코브라가 머리를 세우듯이요. 이어진 사격 훈련에서도 K2는 압도적이었어요. 시속 50km로 달리며 3km 밖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자동 조준 장치가 흔들림을 완벽하게 보정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명중률입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시연이었어요. K2 한 대가 드론을 날렸고 드론이 적을 발견하자 그 정보가 즉시 다른 K2들에게 전송됐습니다. 5초 내에 6대의 적 전차를 동시 타격할 수 있습니다. 21세기형 전차 운용 개념이죠. 점심시간 한국 전차병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K2는 정말 우리 몸 같아요. 한 전차장이 말했어요. 조작이 직관적이고 정비도 쉽고 무엇보다 믿을만해요. 오후에는 정비 시연을 받습니다. K2의 파워팩을 교체하는데 단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야전에서도 가능한가요? 클라우스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모듈화 설계라서 특수 공구 없이도 교체 가능해요. 더 놀라운 건 자가진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차가 스스로 이상을 감지하고 정비병에게 알려주는 거였죠. AI가 3,000개 센서의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요.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죠. 저녁 무렵 한국군 장성이 찾아왔어요. 얀 씨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K2가 어떻게 보이나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제 30년 경력상 K2가 현존 최고의 전차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장성이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엔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의 비결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실전 경험이죠. 우리는 70년간 전쟁 준비를 해왔어요. 그 절박함이 기술 혁신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K2 전차는 네덜란드군의 최적의 선택이라고 적으면서도 과연 본국에서 받아들일까 싶었죠. 클라우스가 노크했어요. 얀, 맥주 한 잔 어때요? 호텔 바에서 클라우스가 털어놨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어요. 적어도 납기와 가격 면에서는요. 품질도요. 제가 덧붙였어요. 그래. 품질도. 클라우스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너무 안주했나 봐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정찬호가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기대에 부응했나요?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네덜란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예요. 그건 얀 씨가 해주실 일이죠. 정찬호가 웃었어요. 하지만 확신합니다. 진실은 결국 통하니까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K2가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독일과 한국 무기의 최종 비교표를 작성했어요. 가격, 납기, 성능, 정비 지원.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위였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습지 환경에서는 K2가 압도적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정찬호가 말했어요. 얀 씨,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자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독일은 우리를 고객으로만 봤지만 한국은 동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다듬었어요. 한국 무기 도입은 네덜란드 국방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과연 네덜란드가 이 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독일 무기에 대한 오랜 신뢰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니,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로 직행했어요. 대회의실에는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반대파들도 자리하고 있었죠. 한국 무기라니 말도 안 됩니다. 보수파의 대표격인 판덴 부룩 장군이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70년간 독일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장군님, 세상이 변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있는데 1년씩 기다릴 여유가 있을까요? 화면에 K9 자주포의 실전 영상을 띄웠습니다. 출동 명령 10분 만에 사격 준비 완료입니다. 독일제는 15분이 걸리죠. 전쟁에서 5분은 생사를 가릅니다. 그래도 품질이.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레드백 테스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48시간 염분 노출 테스트에서 레드백만 살아남았습니다. 독일 링스는 센서가 다 망가졌고요. K2 전차의 습지 주행 영상이 이어졌어요. 네덜란드 지형에 K2가 얼마나 적합한지 보세요. 레오파드 2는 진흙에서 고전했지만 K2는 거침없었습니다. 판덴 부룩 장군이 반박했어요. 그래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장군님, 한국은 현재도 전시 상태입니다. 70년간 실전을 준비해온 나라의 무기가 실전성이 떨어질까요?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얀, 가격은 어떻습니까? K2는 레오파드 2보다 30% 저렴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납기입니다. 한국은 6개월, 독일은 2년입니다. 정비는요? 24시간 원격 지원, 부품 즉시 공급. 폴란드에서는 18시간 만에 변속기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재무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조 4천억이면 K2 전차 100대, K9 자주포 50문, 레드백 장갑차 200대가 가능하군요. 젊은 참모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찬성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 빠른 대응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판덴 부룩 장군이 마지막 저항을 했어요. 전통은 어쩌고요? 장군님, 전통은 박물관에나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성능이 전부예요. 병사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긴 침묵 후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투표하겠습니다. 압도적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2조 4천억 원의 한국 무기 도입안이 통과됐습니다. 회의 후 판덴 부룩 장군이 다가왔어요. 얀, 자네가 옳았어. 시대가 변했군. 한 달 후 서울에서 계약식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성능, 가격, 납기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줬어요. 6개월 후 첫 K9 자주포가 네덜란드에 도착했어요.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독일제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NATO 연합훈련에서 네덜란드군이 주목받았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이 단연 돋보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장비를? 다른 나라 장교들이 물었어요. 한국에서 도입했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죠.
그날 저녁 정찬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얀 씨, 덴마크도 K9 도입을 결정했대요. 당신이 연문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를 본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기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선입견을 깨는 지혜,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한국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고 K2 전차는 차세대 전차의 표준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된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미소를 기원하겠습니다.